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에 힘입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야 2차전지, AI, 로봇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지금부터는 반도체의 랠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6월이 오기 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 주식을 바닥에서는 꼭 사모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흐름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준비해 왔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앞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 이슈에 따른 산업의 흐름, 그 산업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는 이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끝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반도체 산업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종목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구조 베팅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에 들어온 해외 투자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1998년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에 지금까지로 봤을 때 사상 최대 규모를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5월 19일까지 8조 8,997억 원을 순매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11조 2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역대 최고로 순매수했을 때보다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더했는데 문제는 이 11조를 순매수한 거의 90%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9조 8천억 자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했는데 심지어 SK하이닉스는 3,446억밖에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감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경기 회복도 있었고 한국 경제의 반등이 뒤따랐었는데 거기에 따른 경험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한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저점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나라에서도 대놓고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고 있죠. 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내년에만 4조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현재 분석하고 있고요. 올해 3월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전략 기술은 반도체가 8건, 그다음에 2차 전지가 2건으로 실질적으로 10건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가 16조 7천억, 2차 전지는 686억밖에 안 됩니다. 즉 99.6%가 반도체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공제는 사실상 반도체를 위한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산업은행에서 설비투자계획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기업의 설비 투자가 213조 원인데 이 가운데에서 174조 5천억 원이 대기업에 대한 투자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거겠죠. 즉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들만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세액 공제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매년 하는 설비 투자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국내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열풍이 심각하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년 8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서명하면서부터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도 자국에다가 반도체 기업들을 계속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견제를 계속적으로 맡은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자국 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즉 다들 대다수의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자국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뒤늦게 뛰어든 정도지 사실 너무 과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대만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반도체 설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영국도 주도권 쟁타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설계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각 국이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 있는 산업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유럽과 대만과 한국과 미국 안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도 엄청난 정부 지원을 약속했죠. 1970년대랑 80년도에는 이 일본이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반도체 산업에서 부활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내외로 투자 유치를 엄청나게 했죠. 여기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조엔 약 20조 원에 대한 투자를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즉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내 정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위한 세액 공제가 과하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K 반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현재 미중 갈등에다가 영국 그리고 일본의 반격까지 더해지면서 K 반도체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로 인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의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비했는데 그 중국 사업이 계륵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물론 이번에 뭐 장비 반입에 대해서 유예를 해준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미중 갈등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중국 사업 자체가 우리가 원했던 효과를 내기에는 많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한국에서도 칩스법부터 해가지고 첨단 산업단지 조성,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근본적인 방향성 설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보와 경제로 대별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정 리스크 해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 문제 해결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이창양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등과의 협업은 중요하지만 중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원칙론을 공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굳이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겠죠.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가 나오다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등 서방이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을 겨냥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자마자 중국도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국 신문망은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의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제품은 비교적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대한 안보 위험을 초래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즉 중국 내에 있는 마이크론 제품들이 수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구매가 불가능해진다고 했을 때 이 마이크론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 바로 한국의 배터리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대체로 구매한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를 진행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지금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의 시장은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시장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9일에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로 유지를 했고요.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을 부여합니다. 이 AA2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그리고 AA1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무디스에서 말하기를 강한 정책에 대한 효율성과 고도의 다양성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경제를 이같이 평가한 배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등급이 더 올라가려면 AAA나 AA1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요인은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 그리고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 등을 거론을 합니다. 사실 해외 시장에다가 공장들을 막 짓고 거기에서 생산을 엄청나게 한다고 우리나라의 GDP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내에서도 반도체 공장들이든 아니면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공장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거기에 따른 GDP 성장이 돼야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도 높게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라던가 우리나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줘서라도 해외가 아닌 적어도 미국이든 일본이든 보조금을 주는 것만큼 주진 못하더라도 유사한 정도는 줘야지 국내에다 지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삼성전자도 미국도 짓고 일본도 짓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짓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반등할 것, 반도체를 필두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고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술력만큼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반도체가 셀 출신의 디지털 트윈을 맡기게 됩니다. 삼성이 지난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 신설한 디지털 트윈 TF팀에다가 미국 쉘에서 로보틱스 업무를 담당하던 인재를 영입을 했고요. 이게 디지털 트윈이 뭐 하는 거냐? 현실의 기계나 장비를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삼성입니다. 이게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12나노급 D램 공정 등 반도체는 회로가 미세해지면 상당히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공정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워낙 공정도 많고 장비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변수를 잡지 못하면은 당연히 불량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이윤이 감소하고 기술 경쟁력이 하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가상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SK온이 불량률로 인해서 수율 문제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에 비해서 똑같은 이 미래 산업인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라는 단점이 있죠. 물론 후발주자인 문제도 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에 더해서 이 불량률을 잡는 거에 더해서 신기술까지 현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024년도부터 게이트올 어라운드 공정을 활용한 3나노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현재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과 게이트에 대한 접촉면이 3면에 그치는 기존 핀팻 방식보다도 전력도 적게 소모하고 성능 개선도 되며 누설 전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 GAA라고 하거든요. GAA 기술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AA 같은 경우에는 이 핀팻과 다르게 채널과 게이트가 사면이서 맞닿는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성능 개선도 높게까지 나오는 건데 이 기술을 상용한 기업이 누가 있냐?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이번 3나노 파운드리 수율에 대해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신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수율까지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갖고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 단계로 현재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자, 이런 식으로 이 면이 1면, 2면, 3면으로 되어 있는 게 핀팻이고 이 GAA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에서 양 옆에서 이런 식으로 맞닿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 공정 AI로 분석해서 불량률 제로에 도전한다. 결국에는 이 AI에서도 반도체 공정에서 불량률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 딱 한 곳에서만 불량이 발생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웨이퍼가 최종 반도체로 나오는 데까지 2달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불량이 날 때마다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정정이 났을 때 그 타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공장에서 100만 개 이상의 센서가 쏟아내는 데이터만 45억 개 이상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AI 공정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 기술을 바로 삼성전자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반도체 장비 회사들에다가 해당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기술들은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로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율에 대한 중요성과 반도체 투자에 따른 장비의 중요도는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AI 기술 같은 모든 이 반도체에 대한 성능을 올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익을 올리기 위한 기술들이 장비 회사들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들만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를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보셔야 되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성장하는 고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수혜 종목 2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PSP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효과적으로 공적 구현이 가능한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낮은 온도라는 장점을 부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HPSP에 대한 반도체 장비가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부터 도입하는 이 GAA 공정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이 장비가 2024년도부터 캐파가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장비들의 수혜를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HPSP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핀텔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아니냐,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업체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 맞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고양시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감형 AI 영상정보 기반 실시간 신호제어 검증 기술을 사업을 추진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율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된다. 즉 앞으로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쓰임새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목받았던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앞으로도 더 기술에 대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 지금부터 모아가시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반도체 산업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 반도체 관련주만 봐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진 않고요. 반도체만큼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같이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2030년, 2035년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함께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셔서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0% 무료 다운로드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운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전에 장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 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시장에서 주목받는 급등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슈를 갖고 있는지 그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만 받으셔도 모든 컨텐츠가 이용이 가능한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고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